그때 황금 전쟁의 물결은 아직 탈란톤의 도시에 닿지 않았다. 성 안의 어린 왕녀는 산책하는 걸 좋아했다. 그녀는 시종 몰래 궁전의 금지된 구역에 들어갔다가 눈앞의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체스판, 괴짜, 체스말. 체스판은 빛과 어둠으로 흑백이 나누어져 있고, 체스말은 거친 돌을 갈아 만들어져 있다. 한판 해보겠니? 내 상대가 되면 꼬마 친구라고 불러주마. 괴짜의 목은 쉬어 있었다. 네가 날 이기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줄게. 왕녀는 당당히 응수했다. 호기롭게 말했지만 왕녀는 체스를 둬본 적이 없었다. 지고만 그녀는 괴짜를 깍듯이 선생님으로 모셨다. 처음엔 룩, 나이트, 킹, 비숍, 그 다음엔 핀, 블라케이드, 스큐어, 포크. 배워야 할 건 다 배웠어. 풋내를 갑벗은 왕녀는 체스판에 뛰어들었다. 코웃음 치던 이는 고배를 연거푸 마셨고, 큰소리 치던 이는 망연자실 판에서 손을 뗐다. 그 당찬 기세를 아무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는 괴짜의 말을 떠올렸다. 내 출신은 불길하니 절대 스승의 존재를 밝히지 말렴. 그리고 황금 전쟁의 물결이 대지를 휩쓸었다. 오크마인이 왕을 맞이했다. 그 이름은 카이사르. 자신과의 체스를 즐겼다. 위대한 티탄이든 황금의 후예든 그녀에겐 체스말에 불과했다. 신토벌을 할 때가 되면 그녀는 항상 어린 시절의 괴짜를 떠올렸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 작은 집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혼자서 체스를 두면 외롭지 않나요? 당시의 왕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 군주는 드디어 깨달았다. 불길이 일자 기름을 끓이는 것처럼 온갖 함성과 함께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그제서야 그녀는 벽을 마주하고 깊이 생각할 기회를 얻었다. 왕의 뒤에는 참견하길 좋아하는 광대가 있었는데 흥망성쇠를 겪은 옛 도시의 과거를 캐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잔인한 형벌로 은사를 심판대로 보냈다더라. 카이사르가 정에 얽매여 적국의 인지를 왕사로 삼았다더라. 소문은 무성하지만 진상은 불분명했다. 상관없다. 그건 내가 직접 읽은 판결이니. 카이사르는 담담히 말했다. 나의 스승은 내 아버지와 형제에 의해 유폐된 적국의 인질이다. 그녀의 고국은 맹약을 어겼으니 율법에 따라 죽어 마땅하다. 하나, 내게 체스를 가르쳤으니 묘비의 스승이라 새긴 것인데 무슨 문제지? 그때 왕녀는 유품을 치우다가 바닥에 있는 미완의 대국을 보았다. 괴짜의 소리 없는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다. 숨어 살게 태어난 운명을 비웃고 체스 상대가 적국의 왕녀란 사실을 비웃는다. 선생님, 이건 제게 남긴 마지막 대국인가요? 대국의 방향을 왕녀는 무수히 추론했다. 왕위에 오를 때까지 꿈속에선 흑과 백이 교차하며 서로를 잡아먹었다. 그 까마득한 이치는 훗날 어려운 대국을 타개할 빛이 되었다. 미완의 대국은 상대에게 평생의 벽이 된다. 카이사르의 군대가 북쪽 도시에 진입해 전쟁의 불길에 타버린 성문을 지났다. 당신도 참쥐야! 분노한 나이가 울부짖었다. 높은 곳에서 날아온 돌이 소녀의 왕관을 부쉈다. 군중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왕의 화가 미칠까 두려워한 것이다. 소녀는 손을 뻗었다. 왕관을 바로 쓰기 위해서가 아닌 움츠러든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
이곳에선 왕관을 쓴 자를 해치면 사형에 처한다지? 내 왕관은 이곳에 속하지 않고 옛 율법은 폐지하는 게 옳다. 수의로 금실을 짜는 자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모자를 비스듬히 쓰는 것이 유행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카이사르의 이름과 함께 퍼진 것이리라. 황금 피가 흐르는 영웅은 누구나 불씨를 빼앗을 자질을 가지고 있다. 혹시 이건 신의 계획이 아닐까? 영웅들이 서로 죽이게 해놓고 옛 율법의 틀에 숨어 차갑게 비웃고 있는 거지. 누가 세계를 체스판으로 만들어 선명한 강줄기로 신과 인간의 경계를 그어놓았는가? 글래디오름경, 카르미눔경, 헤코리토경, 프라고리스경, 브루마리스경, 제군은 들어라! 소녀는 천군 만마를 앞에 두고 지팡이를 들었다. 오늘 나는 루비콘 강을 건너 영웅의 힘을 모으고 신을 죽일 거사를 일으킬 것이다! 절반의 불씨가 그녀의 손에 있다. 숨어있던 계략의 티탄이 안달이나 입을 열었다. 카이사르는 영웅들과 논의 후 망설임 끝에 손을 떼기로 했다. 대지의 환수의 척추를 고정한 덕에 저 도둑의 목숨이 조금 더 연장됐다. 단절의 날의 전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의 왕께선 책략에 능하시면서 계략에는 서투시군요. 근데 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보일까요? 카이사르가 웃었다. 고양이 냄새가 싫어서 혼자 목욕탕이라도 들어갔나 보지. 영웅들과 함께한 세월은 그리 길지 않은 것만 같았다. 영웅들은 수많은 전쟁이 막을 내린 후에야 카이사르의 인형이 점점 군중에서 멀어지고 있단 걸 깨달았다. 왕도는 고독한 정벌이지. 언젠가 우리는 그녀의 뒷모습만 보게 될 거야. 파도를 연주하는 검객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술에 취한 이들이 자리를 뜬 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통해 각자의 운명보다 더 깊은 소용돌이를 바라보았다. 아주 오랫동안 지그시. 내 사랑하는 신하와 한잔하지. 카이사르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난 가끔 피와 소금보다 자네의 암브로시아가 그립더군. 곧 탄생할 파멸과 영원히 이어질 연산에 대해 안티키테라이는 모든 걸 생생하게 이야기한다. 이게 바로 내가 맞서야 할 구세계군. 소녀의 얼굴에선 슬픔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어느 때보다 더 엄숙하고 경건하다. 누가 그러던가 체스판 위에서 킹은 킹을 볼 수 없다고. 나는 오크마의 왕이다. 내가 과거 신들에게 맞섰는데 신들 뒤에 걸린 율법을 두려워할 소냐? 옛 율법을 베어내 새 율법의 장작으로 삼을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 이건 카이사르의 일생의 신조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았다. 저는 카이사르의 조각상이 부스의 재단 앞에 세워져 있고 신과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걸 꿈에서 봤습니다. 조각상의 7구멍에서 피가 솟구쳤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황금피로 손을 씻었죠. 독재자의 인생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끝나고 아무도 그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녀의 조각상을 쓰러뜨리고 박수를 칠 겁니다. 그녀는 여명이 오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겠지요. 카이사르에게 자기를 박탈당해 원망에 가득 찬 귀족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월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트리스비우스의 본신을 가둬 신권이 왕권의 대변자로 퇴화하길 요구하는군요. 우리는 신탁이 알려주는 당신의 미래를 사실대로 고합니다.
너를 향한 당신의 길은 빛으로 가득하지만 우리에겐 당신의 죽음이 보입니다. 빛 한 점 없는 칠흑 속에서의 죽음이. 죄송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쓴 왕관의 불꽃에 향하고 마네요. 파토럼경? 그 호칭 나쁘지 않군요. 야누소폴리스의 사제, 성녀, 신탁을 나누는 자의 이름을 카이사르는 파토럼경이라 칭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생명은 율법의 몰락과 함께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율법이 될 것입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죠. 우리의 거래는 계속되는 거겠죠. 제가 당신에게 약속한 미래가 신탁의 미래보다 만족스럽나요? 당신은 한결같이 과감하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신의 감옥 엠포리오스와 따분한 세계에는 과감한 왕이 필요하죠. 우리 함께 이 성가신 연산을 끝내버립시다. 엠포리어스의 신뢰 관중 카이사르의 공모자 리크루고스는 이렇게 말했다. 카이사르는 불을 쫓는 동맹을 배신했어. 난 그녀의 위협을 도운 죄인이지. 심해의 물고기가 해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야. 나는 폭군에게 어울리는 결말을 선사했어. 그녀는 죽어가는 와중에 웃으며 눈물이 찬 내 두 눈을 바라보았지. 그녀는 내게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고 거룩한 도시에 찬란한 여명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어. 그리고 어두컴컴한 심해에 동료를 추모하는 비석을 세우라고 명령했지. 하지만 그럼 그녀의 위협은 누가 기리지? 나는 고독한 노래 속에서 그녀의 영원한 잠에 동행할 거야. 홀로 파도를 연주하는 바다의 후예 헬렉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내 일생을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해, 작가. 과도한 미사여구는 삼가고. 일찍이 카르미눔경에게 당부한 것처럼 제왕의 전기는 공적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닌 후세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다. 왜 카이사르가 죽었는지, 앞뒤로 어떤 비난을 받았는지는 미래의 신세계가 평가할 일이지. 오늘 나는 내 스스로 죄인의 말로에 올라 거룩한 도시를 뒤덮은 뜨거운 금빛으로 내 이름을 새겼다. 나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신을 앞서 나가고 있다고 확신하기에 남은 대국은 후계자에게 맡기겠어. 거룩한 도시의 유일한 카이사르 캐리드라는 이렇게 말했다. 혹시 핑크 님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서고의 구석에서도 동굴 깊은 곳에서도 그녀에 관한 전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녀는 분홍빛 노을 같은 머리칼과 단단한 얼음을 녹일 수 있는 미소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니카도르의 숙적이라 하고 어떤 이는 네스티아도 그녀에게 푹 빠졌다고 한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님프여, 석판이 되어 당신의 이야기를 영원히 새겨두고 싶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님프를 봤다고 주장한다. 새벽녘의 꿈결 속에서, 티타임의 수다 속에서. 님프가 내 귓가에 속삭였어. 님프가 내 목숨을 구해줬다고. 님프가 저한테 얼음 결정을 줬어요. 숭배자들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꿰고 있고 어떤 것들은 가온으로까지 쓰고 있다. 호기심 많은 시인이 이를 파헤쳐봤지만 만남이 이뤄질 때의 디테일을 직접 만났다는 사람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 커다란 거룩한 도시에
그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언젠가부터 림프는 늘 세월과 함께 언급됐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녀의 이름을 말하며 기적이 더 빨리 나타나길 바란다. 세월의 사제를 선발할 때조차 분홍머리 소녀를 선호한다. 또 떨어졌어. 염색이라도 해야 할까봐. 갈색머리 후보가 분노하자 시험관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빛을 기원하는 의사를 잊지 마세요. 그녀는 분홍머리지만 하늘의 후예랍니다. 핑크 림프의 유래에 대해 학자와 시인의 의견이 갈리지만 어머니의 입으로 전해지는 버전은 다 비슷비슷하다. 그 공주는 천혜에서 왔고 유성은 얼음 결정처럼 영원한 밤의 장막의 안개를 꿰뚫었다. 그녀와 티탄은 우정을 맺고 긴 밤의 달이 강림할 때마다 서로 만남을 가졌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달의 위상이 바뀜에 따라 이야기는 진리가 됐다. 하지만 꼭 분위기를 깨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 천외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데 핑크 님프가 어떻게 천외에서 오나? 핑크 ним프 천혜의 세계. 경솔한 탐험가는 촬영 석기를 꺼내 핑크 ним프님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 주장하며 보여주기까지 했다. 다들 웃으며 말하지만 진짜로 여기는 사람은 얼마 없다. 어찌됐든 천혜에서 온 손님이 오기 전부터 핑크 ним프에 관한 전설은 도처에 널려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당신은 진짜로 핑크 ним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망망대지를 넘고 넘는 세월 동안 거대용은 늘 티탄의 당부를 마음에 새겼다. 대지의 환수가 그를 지키고 기이한 환수가 포효를 내뱉고 조그만 키미라가 그의 어깨에 올랐다. 훗날 작은 인간이 생겨났고 그들은 거대용의 곁을 질주하며 눈 깜짝할 새에 각지로 사라졌다. 하지만 거대용의 깊은 눈동자엔 근심이 차올랐다. 태고의 존재가 티탄보다 먼저 심해에 은닉한 불길한 물결을 보았기에. 거대용은 기억한다. 분쟁이 태어나던 순간을, 충만의 잔에 호련한 탄식을, 불경한 물결이 바다 밑에서 퍼져나가던 것을. 뼈가 깎이는 고통으로 인해 신경을 곤두세운 지오리오스는 조물의 외침에 귀 기울일 수 없었다. 거대용은 과거 티탄의 품에서 충성을 맹세했다. 하나, 지금은 조용히 몸을 돌려 외딴 고원과 산맥을 벗어나 소란한 만방에 발을 들였다. 천년 만에 거대용은 깨달았다. 저 개팔에 보잘것없는 조물들이 문명의 뿌리를 세월에 심었다는 것을. 세상에, 이렇게 거대한 드로마스가 있다니. 드로마스라니 저건 걸어다니는 돈나무야. 호기심 많은 주민은 그 모습에 경탄했고 탐욕스러운 중개인은 그 가치를 가늠했다. 하지만 거대용은 태연히 걸을 뿐 건물은 조금도 부수지 않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의 언어를 들으며 전화와 봉화 속에 몸을 숨겼다. 수년 후 아킬라가 눈을 감자 거대용의 발걸음도 끝내 멈추었다.
파도를 가르는 검이 길을 막고 체스마를 쥔 지휘관이 고개를 들어 묻는다. 네가 바로 사방을 습격해대는 드로마스인가? 지휘관은 거대 용에게 함께 신의 불을 사냥하자고 권유했다. 거대 용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지휘관은 보지도 않았고 자신의 유래에 대해선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그 태고의 시선은 불을 쫓는 여정의 종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시오리오스여, 여기서 죽어라! 고통에 휩싸인 티탄은 긴 탄식을 내뱉곤 눈을 감았다. 순간 산맥이 흔들리고 육지가 부서졌다. 티탄이 메운 검은 물결에 베인 상처가 또다시 대지를 갈랐다. 대지가 갈라진 재앙을 누가 책임져야 하지? 거대 용의 대답이 대지에 가라앉았다. 그곳은 지오리오스의 품이자 거대 용이 태어난 곳이다. 엠포리우스인 훗날 이런 신화가 전해진다. 거대 용이 갈라진 땅을 잇자 대지가 다시 완전해졌다는. 처음 불을 쫓는 해류에 들어갔을 때 검객의 눈앞에 형형색색의 물고기 떼가 펼쳐졌다. 카이사르의 위험한 수법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 괴수의 어두운 얼굴에도 그녀는 이미 익숙하다. 카루미눔의 부드러움과 헬코리터의 너그러움에 그녀는 봄바람을 맞는 듯했고, 주군을 걱정하는 프라고리스, 대련을 사랑하는 부르마리스는 때로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검객은 가끔 망설임에 빠졌다. 운명의 전달자도 그녀를 웃게 하기란 어려웠다. 어느 날 그녀의 좁고 어두운 수역에 금빛 송어의 거품이 떠내려왔다. 그것은 금색 무화과가 열린 거룩한 도시였다. 운명의 전달자가 화려한 옷을 입은 소녀를 데려왔다. 옷이 그게 뭐지? 소녀는 입을 가리고 키득거렸다. 전달자가 소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라이야, 예의 없이 굴면 못 써. 정말 깜찍한 물고기네. 입가에 달콤한 흔적을 묻혀놓고 말이야. 전달자가 눈을 크게 떴다. 라이야, 너 또 몰래 훔쳐먹었구나. 어떻게 고자질을? 이 빚은 기억해두겠어. 소녀가 씩씩거리며 도망갔다. 검객이 가볍게 웃었다. 어느새 망설임은 사라져 있다. 첫 만남 이후로 화려한 옷을 입은 소녀는 자주 찾아왔다. 진짜로 저승의 바다에서 왔나? 바다의 백성은 옷이 다들 이렇게 이상해? 검객은 소녀를 내쫓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녀는 부지런히 움직여 그녀의 치수를 자세히 쟀다. 이걸 어떻게 보고만 있지? 내가 새 옷을 보내줄게. 수일 후의 연회에서 검객은 성장을 하고 참석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함에 경탄했으나 카이사르마는 기묘함에 혀를 내둘렀다. 별일이군. 자네처럼 고독한 글래디오럼이. 검객의 옷장은 점점 복잡해졌다. 사람들은 오크마의 금실을 짜는 자가 성격이 명랑하고 솜씨가 뛰어나다며 칭찬해댔다. 하지만 검객은 알 수 있었다. 소녀의 얼굴에 띈 미소가 불을 쫓는 여정이 거듭될수록 사그라드는 것을. 대지의 균열은 소녀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고, 나무 정원의 전쟁은 소녀의 눈에서 생기를 빼앗았다. 연회가 또다시 열렸지만 그
금실을 짜는 자는 또다시 불참했다. 검객은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굳게 닫힌 문을 똑똑 두드렸다. 글래디오롬 경의 노랫소리가 연회의 소곡을 알렸다. 떠들썩한 대화, 잔이 부딪히는 소리, 오직 금실을 짜는 자만이 꿀 음료를 즐기지 않았다. 당신한테 위로받는 날이 올 줄이야. 그녀는 모닥불 옆에서 쓴웃음을 지었다. 처음 봤을 땐 심해의 암초처럼 우울해 보이더니 검객은 글라스를 쥐고 있다. 투명한 액체가 찰랑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춘다. 내 기억으로 넌 바다밑 이야기를 궁금해했지. 내가 노래로 아무도 모르는 과거를 보여줄게. 저승의 바다 깊은 곳에는 유령이 춤추는 나라가 있었다. 그곳 주민은 누구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해류에는 노랫소리가 감돌았다. 여왕은 백성을 무척 사랑해 모든 근심은 없애버리고 연애와 춤만 남겨놓았다. 암초의 보루만이 고요했는데 이곳은 바다의 공주에게 속한 곳으로 공주의 이름은 헬렉트라였다. 심해의 괴수가 쳐들어오면 공주는 검을 들고 적에 맞섰다. 사람들은 항상 미리 개성가를 연주했는데 그녀의 검술이 아주 출중해 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공주님, 저희 함께 연애를 즐겨요.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잔을 들어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미소와 함께 손을 저으며 거절했다. 바다의 백성은 그녀의 수줍음을 비웃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깊은 밤이 되면 암초의 보루에도 선율이 울려 퍼진다는 걸. 한데 그 선율은 시끄럽고 뒤틀려 있어 귀에 거슬렸다. 곡이 끝나기도 전에 공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바닷물은 그녀의 맑은 눈물을 거두어 주었다. 당신의 백성은 노래도 춤도 잘하는데 왜 제겐 아름다운 목소리가 없는 걸까요? 공주는 여왕의 무릎에 엎드려 울었다. 바다의 총알은 물결을 일으키고 파도를 탈 수 있기에 절대 지지 않지. 그 대가로 탈란토는 네 목소리를 가져갔단다. 여왕은 공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하다 결국 마음이 약해져 글라스를 가져왔다. 너무 고민이 된다면 이 축복의 단체에 든 꿀 음료를 마셔. 그리고 마음 편히 연회에 몸을 던지는 거야. 고요하고 잔잔한 잔에는 그녀의 모습만이 쓸쓸히 비친다. 공주님, 같이 노래 불러요. 창밖의 사람들은 평소처럼 친절히 초대했다. 그녀는 드디어 망설임을 버리고 꿀 음료를 단숨에 들이켠 다음 군중 사이로 뛰어들었다. 곡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꿈을 꾸거나 웃고 찌푸렸다. 한 곡이 끝나자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앞다투어 잔을 들고 서로 건배했다. 하지만 꿀음료가 입술에 닿자마자 공주는 바닥에 쓰러졌다. 두 뺨이 발그레한 취기로 물들어 있었다. 귓가에 감도는 바다의 속삭임. 공주는 한 번, 또 한 번 연애의 서곡에 취해 쓰러졌다. 아직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양이네. 금실을 짜는 자가 그녀의 손에 들린 잔을 가볍게 빼앗았다. 마음껏 즐기고 싶으면 이 꿀음료는 마지막까지 남겨둬. 그녀는 표정을 풀고 금실을 짜는 자의 입술에 잔을 기울였다. 기억해. 설령 후회하게 된다 해도
꿈으로 가득한 한묵음을 거절하지 마.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고향으로 돌아온 바다의 공주는 검을 들고 홀로 동료의 핏빛 안개를 지났다. 그녀의 앞에는 세이렌의 조물주 연회의 여신이 죽음의 도취에 빠져 있다. 율법의 혈맹은 바다의 불씨를 쟁취했고 세이렌은 다시 한번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었다. 마지막 왕명을 받길 바랍니다. 저희의 연애는 결국 신기루였을 뿐입니다. 심해는 조용한 거처다. 헬렉트라가 무릎을 끌어안고 자신을 가두었다. 무시무시한 흉수가 그녀의 옆을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녀의 슬픈 꿈을 방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그녀의 좁고 어두운 수역에 금빛 송어의 거품이 떠내려왔다. 오랜만이네, 글래디오럼, 히실렌스. 이제 당신은 정말로 심해의 암초가 됐군. 오랜 친구와 다시 만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러 왔다. 수많은 사절이 몰려왔고 장난기 많은 고양이는 금빛 송어 뒤에 숨었으며 죽음의 나비는 나풀나풀 예를 표했다. 괜찮다면 영롱한 진주가 반짝였다. 우린 네가 힘을 내서 세상을 위해 다시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어. 헬렉트라는 망설이며 금을 들어올렸지만 금의 현이 녹슬어 갈라져 있다. 하지만 몇 가닥의 금빛 실이 그녀 주위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뻗어나가 현이 되었다. 금빛 현이 헬렉트라에게 보여주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세계는 아직 목소리를 잃지 않았고 구원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지만 별바다로 가는 길은 근심 걱정 없는 연애가 아니다. 금빛 송어는 다시는 그녀와 만나지 못했고 파도는 끝없이 비보를 가지고 왔다.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율령에 얽매여 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침묵에 빠질 때까지 모든 불빛은 꺼져 있었다. 심해에 있는 무언의 적은 이 신내의 관중이다. 당신은 이미 세상은 그저 환상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이렌은 하늘 밖을 바라보며 또다시 잔을 들어 꾸름료를 가득 따랐다. 신기루를 욕심내면 거품이 되어 사라질 뿐이야. 네가 돌아오면 날 위해 물보라를 조금 남겨줄래? 이곳은 연애의 도시. 하늘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 황금의 후예, 반신, 인간이 사방팔방에서 연애에 참석하러 왔다. 도시는 아름답고 눈부시며 연회에서 세이렌의 무대가 펼쳐진다. 세이렌은 연애가 영원히 끝나지 않길 바랐지만 곡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물고기는 날 때부터 물살에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 그게 거센 파도의 넘실거림이든 별바다의 해류에 몸을 던진 것이든 천년이 흘러 천회의 물고기가 참석하게 될 때까진. 회색 물고기야, 난 연애가 좋은데 넌 어때?